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웨이트 중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드디어 화요일이 갔습니다. 오늘은, 그러게요. 그때 잠깐 방송에서 계셨다가 못 뵀던 것 같은 걸 기억은 하는데, 여튼 간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죠? 맞아요. 잠깐 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눈이 왔던 분들도 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제가 있던 지역은 어떻게 눈이 안 오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눈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부에 살지는 않는데, 눈이 많이 왔나요? 이상하게 제가 사는 지역은 눈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니까요. 이제 3월인데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오늘이 지나면은 날씨가 또 좀 풀린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비가 올 때가 됐죠. 비가 올 때도 됐는데 꽃샘추위도 한번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꽃샘추위도 한번 좀 오고, 여튼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주제를 정하기도 했고요. 원래는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광고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오늘 방송을 봐주시는 네 분한테 내일 영하 4도까지 내려가나요? 와, 춥네. 여튼 옷을 다들 단단히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여튼 방송을 봐주시는 네 분한테 안녕하세요. 임용영 원자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분한테 사이버거 세트를 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하는 중간중간에 룰렛을 한번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계시면은 일단 계신 분들 드리게 되겠죠. 여튼 오늘은 직장생활 블라블라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게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충분히 본인의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중간에 월드컵도 잠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직장생활 월드컵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셨던 알바나 또는 두 개 중에 하나고 32강짜리 최악의 상사 월드컵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사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다녔던 최악의 회사가 좀 있으신가요? 나 진짜 이런 회사는 너무 힘들었다. 좀 그런 약간 느낌의 회사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이제 다니던 카페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신사업부로 해가지고 카페를 한번 창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한번 있었어서 잠깐 동안 거기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정치질의 끝판왕분을 좀 만나서 결국에 대부분의 분들이 좀 그만두고 마지막에 저까지 그만뒀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좀 그런 데를 겪다 보니까 이게 회사 생활은 진짜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겠죠. 내 월급을 미루는 상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좀 갑질 아닌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도 정치질인데 카페에서도 그렇게 정치질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여튼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주제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은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 오늘 제가 최근에 주말에 있었던 일 가볍게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모르겠어요. 저도 보통은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 회사에서 이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당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정치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 느낌은 그런데 제 느낌은 그러니까 이미 내 주변에 이만큼 내가 내 편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킬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나는 비록 대리밖에 안 되지만 뭐 부장님, 팀장님 내가 다 감아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실세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죠? 여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곡은요.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열심히 버텨가는 모습이 마치 좀비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데이식스의 좀비 한 곡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노래가 데이식스의 좀비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VFX 효과를 한번 조금 만져봤었는데 일단은 제 느낌에는 없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네. 참 좋은 노래입니다. 데이식스 원래부터 사실 되게 좋아하던 밴드이기도 했고 노래를 참 많이 들었지만은 이 노래는 사실 유명한 노래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어울릴 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찾게 된 노래인데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한번 이제 원래인 메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제목이 그러니까 이름이 90년대생을 위한 스탠딩 파티라는 곳에 조금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곳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지인이 좀 같이 가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 이제 합정의 합정나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오픈을 한 행사예요. 원래는 되게 다양한 거를 하시는 곳 같더라고요. 원래는 거기에 있는 전단지 같은 거를 보니까 무슨 뭐 포켓몬 질문대회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이번 주제는 90년대생을 위한 스탠딩 파티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되게 뜨거웠대요. 그 반응이 되게 뜨거워서요. 3월 1일 날인가 또 한 번 더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좀 그런 게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안 돼 있네요. 어쩐지 좀 어색하더라니. 잠시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됐다. 어쩐지 좀 어색하더라고요. 캐릭터 좀 어색해가지고 봤더니 하나 꼈어요.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또 연휴 끝나고 이제 첫 번째 화요일이다 보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네요. 네, 여튼 그 합정다락에서 열었던 스탠딩 파티에 한번 좀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입구부터 되게 좋았어요. 입구부터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6층에 있는데요. 6층에 있는 데인데 한 4층, 5층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뭐랄까 우리가 알던 그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소녀시대의 G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리는 거 보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갔다 와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은 무제한이었고요. 음식은 제 기억에는
이후에 2부 때쯤에 피자를 시켜주셨던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되게 좁은데요. 되게 좁은 자리고 거기 딱 들어가면 약간 이제 투룸 정도 되는 이제 자취방을 좀 꾸며두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총 2개의 방이 있었고 그 주방 쪽을 약간 그 DJ 룸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두셨더라고요. 좀 좁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래 자체가 옛날 이제 그 시절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21, 빅뱅, SSO01, 배치기, 뭐 프라이머리, 이제 저희 나이대 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인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시쯤에 시작을 해서 54명 정도가 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인원이 많고 장소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즐기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90년생부터 99년생까지 그 사이에 계신 분들만 올 수가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령대가 느낌이 보이죠. 아무튼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타투 하시는 분들을 되게 이렇게 헬퍼 하시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만났었고,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사장님의 남자친구분과 사장님, 그리고 제 지인과 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이게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상경을 하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서울로 넘어오시는 이유가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을 구하러 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 홍대에서의 삶을 되게 원하셨었대요. 사실 완벽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술을 좀 마시다 보니까. 여튼간에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홍대에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되게 많이 원하셨어서 뭐 몇 년간 좀 준비를 하시다가 올라와서 지금은 그 합정나락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현재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주민등록증에 있는 앞번호가 뒤에 있는 앞번호가 1이랑 2인 분들이잖아요. 아마 00년생 분들은 안 왔을 거니까. 여튼 근데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대의 모습이 있잖아요. 약간 좀 사회에 많이 찌들고 뭐 좀 뭐랄까 뭐 아이도 한둘씩 있으면서 결혼 다 하고 되게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저도 그 나이대라서 약간 이걸 이 나이대의 외모를 올려치기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다들 되게 어려 보이셨어요. 물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꽤 있었고 되게 20대 같다? 노는 것도 보니까 그 약간 거기 느낌이, 저는 사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별밤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약간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는데 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괜히 요즘 30대가 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다들 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는 어디 가서 좀 계속해서 그런 옛날 노래는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제 요즘 노래 나오고 요즘 케이팝 나오고 이런 데를 떠나서 이제 우리 나이대가 가장 사랑했었던 노래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되게 애같이 다들 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요즘 30대가 철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이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요즘 30대는 예전에 있던 30대에 비해서 많이 철이 없지? 실제로 저도 느끼거든요. 철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도 실제로 좀 느끼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찾아보고 얘기를 나누면 보통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뭐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건 맞죠. 경제적으로 이제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앞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뭐 못하겠다든지, 뭐 차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있나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좀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30대가 철이 없는 이유인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의 희생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을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좀 뭐랄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좀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 택배라는 직업이 보통은 이제 제 아버지 뻘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20대 철이 없네요. 근데 20대가 철이 없는 건 20대라고 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30대는 또 그렇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보통 제 친구들이나 저 같은 아이들을 낳았을 아버님의 세대인데, 30이 왔다 갔다 하면 야, 이거는 우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부모님의 희생을 보고 사실 그런 어른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저분들이 과연 행복할까? 저분들은 과연 우리처럼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죽이면서 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좀 가장 큰 거는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50대에도 철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던걸요.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주변에 한 분이 계신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죠. 아닌가? 따지고 보면 진상은 50대도 많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좀 정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네가 언제는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취업 언제 해야 되고, 뭐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거를 부모님 세대는 참 많이 듣지만, 요즘은 SNS만 봐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는, 되게 좀 뭐랄까, 진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과연 잘못 사는 건가? 나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또 그렇지도 않고, 결혼이 뭐길래, 결혼이 저희의 윗세대 분들에게는 진짜 꼭 거쳐야 되는 인생의 종착역 같은 거일 거예요. 저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하면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요즘은 사실 뭐 이것저것 있죠. 뭐 비혼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되게 다양한 사회 문제, 사회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세대는 좀 결혼을 선택한다라는 느낌이면 예전 세대는 사실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많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던데. 그럼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으니까요.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약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여튼간에 우리가 SNS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수두룩하고, 뭐 결혼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뭐 오마카세도 가고, 흑백요리에서 나왔던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한정판 신발 같은 거, 요즘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 트래비스 캇이라 그래서 그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막 있죠. 막 리셀가 막 200 넘어가는 거 막 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선택지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명절에 갔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삼촌들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보통 그냥 자고 있잖아요. 보통 어른들, 남자분들은. 요즘은 연인이 있어도 파트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하시는 게 프렌즈 윅 베네핏인가요?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긴 하죠. 이제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이제 FWB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연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많은 거를 이제 서로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트너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많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긴 있습니다. 그쵸, 예, 그쵸. 네. 뭐 여튼 다양해진 거죠. 꼭 연인이 아니어도 뭔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따로 생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른들 난리를 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걸 보고 아,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연인이 있어도 파트너 있는 사람도 꽤 있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만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관계이긴 하죠. 연인이랑 파트너랑 둘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만족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들죠. 현재 있는 보통 저런 사람들을 보면 연인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파트너를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건 아직은 결혼도 안 한대요. 근데 알파다. 인기가 많으신 분인가 봐요. 연인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결혼도 선택하고. 뭐 결혼은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워낙 다양하죠. 30 중반이다. 되게 구체적인 숫자네요. 지인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0 중반인데 연인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결혼도 안 한다. 저는 딱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좀 지인이시군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좋은 분인가요? 그러니까 친한 분이신가요? 이분은 공격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시면 저는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또 얘기하셨군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 이야기를 하셨군요. 이거는 이제 제 나이대의 약간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실 나이를 좀 먹게 되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대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되게 자유롭다라고 느끼는데 아니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20대 중후반이랑 30대 중후반쯤에 느끼는 결혼의 무게가 진짜 달라요. 왜냐면 실제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뭐 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딱 정답이다, 뭐 내가 맞아 너가 틀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연인도 있고 파트너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한다, 30 중반이다 라고 하시면 약간 책임을 지기 싫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인과 결혼을 생각한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에서 연인이 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걸 맞춰가야 하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까지 싫은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뭔가 묶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무조건이지만 연인한테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인 거고. 아무래도 걸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여기 재밌는데? 그래서 파트너가 있는 걸 걸렸다. 어떻게 됐죠? 이거 싸대기 한번 올려야 되는데. 네, 여튼 간에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걸리셨대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 나이 때 그래도 연인이면 싸우고 잘 사귀고 있다고
야, 이게 난 한국인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저는 그냥 그래, 이제 서로 잘 만나고 이제 알아서 해 하고 놔두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삶이라는 게 또 워낙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어른들도 우리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여튼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삶의 방향성, 삶의 그런 느낌들이 참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윗세대가 했었던 것들을 사실 아랫세대는 그대로 답습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세대는 패매를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패매 안 써? 난 카톡 할래. 넘어가고, 어떤 세대가 카톡을 하면 너무 촌스러워 난 안 해 하고 인스타 DM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네,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분인데 라고 하시면은 약간 좀 요즘 말로 MZ한 느낌이신가요?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신 건가요? 되게 그럼 열려있으신 분이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돈이 있으면 맞아요.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결혼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드는 돈은 사실 시작이에요. 시작. 돈 없으면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아마 좀 두 분의 그런 가치관이 담기신 이야기겠죠. 좀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또 넘겨짚지는 않겠습니다. 여튼 우리 같은 아랫세들은 윗세대가 갖고 있는 그 패키지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결혼이랑 그 패키지가 뭐가 있을까요? 결혼, 그리고 아기 출산, 취업, 너무나도 그 정해져 있는 패키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커스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이거 철없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세대가 워낙 많이 바뀌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사실 AI가 시끌시끌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언제까지고 정답이 좀 저쪽이 정답이다, 이쪽이 오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인생 막 꼬라박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지금 막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건 미래의 나한테 선택지를 되게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미래의 기획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과 기회들을 전부 박탈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착실하지만 좀 현명하게 그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지, 그리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를 조금 저울질하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네, 그냥 스탠딩 파티에 갔다 왔더니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주저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상사 월드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도 재밌을 게 많을 것 같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결혼해도 결혼이 참 이러저러 옛날부터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해요. 그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이혼율도 요즘 되게 많이 약간 뭐랄까 증가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진짜로 갈수록 이제 그 삶이 다양화된다라는 게 좀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네, 한번 여튼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직장 상사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 이해는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데, 이런 얘기는 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딱 선글라스를 끄고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해야 하지만, 우선은 좀 믿는 걸 해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주제이기는 해요. 저것도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잘 됐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튼 노래 한번 둘러보고 올 거고요. 오늘 들을 노래는 그 파티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청춘들을 위해 바치는 노래입니다.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탑이 복귀하는 게 지금 오피셜로 떴나요? 아 근데 옛날부터 복귀한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VIP 분들만큼의 이제 그런 애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빅뱅을 좋아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그래도 사실 이번에 그 홈 스위트 홈이 복귀한다고 올렸어요. 그 홈 스위트 홈에 아마 노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 탑 구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AI 영상들 올라오면서 탑이 불렀으면 막 이랬을 것이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솔로로 복귀를 하는군요. 타노스로서. 오겜에서 나온 거 보고 또 약간 더 충격이기는 했는데 여튼 오늘 맞아요. 그 일단은 약속을 했었던 버거를 좀 추첨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자를 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랩 한 번 또 멋있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네, 일단 웨이트 중독님이시고 지금 딱 4명인가요?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뿌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잠깐 뭐 이번 거 하고 뿌리고 그 다음 거 하고 뿌리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해주시는 분이 웨이트 중독님 밖에 없네요. 추첨을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없으신가요? 그럼 일단은 웨이트 중독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 거죠.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끝까지 없으시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번 거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방제했을까 했는데 이건 너무 또 어그로 같아가지고 또 그러긴 싫어가지고 이건 뭐 굳이 돌리진 않을게요. 제가 방송 끝나고 게시글 커뮤니티에다가 하나 올릴 겁니다. 그쪽에다가 댓글 하나만 좀 달려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드려야죠. 네.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이라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월드컵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좀 이상하게 저랑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뭐 재밌지 않을까? 그래도 잠깐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1등을 뽑아봅시다. 어떤 분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직장 상사와 짠돌이 직장 상사. 네, 꽤 조용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 뭐 저는 유튜브 업로드할 거 이제 생각한다고 이제 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조용한 것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여튼 짠돌이 직장 상사랑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직장 상사. 생각보다 약해요. 뭔가 네, 그쵸. 어쩔 수 없죠. 여튼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거는 사실 제 생각이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만 잘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짠돌이? 뭔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는 그냥 대충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싫으면 짠돌이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사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점심 식대 제공 또는 이제 야근 시 저녁 식대 제공인데 너무 안 주면 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장 상사 짠돌이로 골라보고요.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는 상사 대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직장 상사. 여기는 좀 세네요. 좀 글씨가 잘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요. 약간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디테일을 너무 집착한다라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하면 파워포인트 글씨 막 간격이랑 이런 거 하나하나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굳이 상사한테 약간 저를 좀 그래도 좀 인간처럼 대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상사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아이고 VTS 여기서는 얘기하셨던 대로 디테일에 집착하는 상사가 좀 더 싫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걸로 막 너무 말 걸면 너무 피곤해요 사실. 이쪽 아직까지는 약한데.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상사 대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이거는 너무 전자인데. 사실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도 만만치 않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세서 그런데 얘도 좀 싫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 이런 상사 스타일인데 그 부하 직원들이 약간 그 뭐랄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문장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편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느낌이에요. 만약에 내가 좀 이 회사에서 성장을 하고 싶고 내 커리어를 쌓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약간 박탈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이건 기회를 좀 덜 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별로예요. 이건 너무 싫어. 이거 모르겠습니다. 자주 지각한 상사 대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근데 이거는 그만큼 같이 오래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각은 사실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좀 되게 서로가 오래 봤다는 느낌인데 예를 들면 뭐 그때 한번 지각했던 거 가지고 한 3번, 4번, 10번, 2번 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자주 지각하는 상사는 사실 좀 그러려니가 되는데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낸다고? 야 이거는 최악인데? 예를 들면 입사 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신입들한테 모아놓고 야 너도 신입 때 뭐 이런 잘못해놓고 이러면서 똑같이 약간 쿠사리 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가 최악이 맞는 것 같아요. 사소한 정보도 무조건 물어보는 상사 대 직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직장 상사. 여기는 좀 애매한데 직원들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 이거는 뭐 사실 좀 서운하긴 하겠다. 그죠? 근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름 헷갈리면 좀 서운한 정도인데 사소한 정보도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 약간 그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아까도 봤던 거지만 약간 그 디테일에도 집착하는 그런 느낌의 상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름을 잘 못 외우시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럴 수 있다 쳐요.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거는 막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뭐 회사 그쪽 번호가 뭐래? 뭐 그쪽 몇 시부터 됐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메신저 창으로 연락 오고 이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하셨는데 그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서운한 정도지만 사소한 정보도 계속 물어본다라는 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거 골라야겠습니다.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 대 팀 자금을 물 쓰듯 쓰는 상사.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상사다. 와 이거 피곤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피곤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그 팀 자금을 물 쓰듯 쓰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 좀 빡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뭐 광고 모델을 써야 되는데 광고 모델 자꾸 약간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쓸 돈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뭐 외주를 못 맡기게 돼서 결국 우리가 간의 수공업으로 골라야 되든지, 약간 여긴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는 그러니까 저가 딱 근데 이게요, 제가 딱 저런 회사에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큰 그림만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그 회사 얘기인데, 이 회사가 그 카페가 신사업이었어요. 원래는 전혀 카페 일을 하던 곳이 아니라서 저랑 이제 몇몇 스타트 멤버들을 데리고 이제 뭐 되게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은 그림은 안 그려요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작은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큰 그림은 약간 그려놓고 나 잘 모르니까 너희가 해. 난 다음 그림을 그려야 돼서 이만 하고 딱 가버려요. 그럼 이제 그 큰 그림의 디테일을 채워야 되는 건 우리 팀원들의 몫인 거예요. 막막해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당시 그 카페가 뭐 아마 모르실 거니까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그 구독 시스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제 다 구독 시스템을 쓰니까 카페는 왜 구독 시스템이 안 되겠니?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장님? 너희가 해야지. 야, 그러면 다 계산을 해요. 구독이니까 하루에 몇 번을 마셔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단가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인원은 어떻게 맞춰야 되며, 그 와중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컵도 우리 일회용 컵 쓰지 말자, 우리 리유저블 컵 쓰자. 그럼 또 그거 단가 계산. 그럼 리유저블 컵이 반납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리워드를 제공을 하죠? 이거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하죠? 우리 어디서 받아야 되죠? 몰라. 상사는 다음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뭐 커피만 할 거예요? 다른 베버리지도 하게 하실 거예요? 최악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 죄송하지만 이거 고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가지가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 외에도 너무 뭐가 많았습니다. 네.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쉽게도 없더라고요.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대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이거는 무조건 사실 후자죠. 이거는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것도 스트레스기는 한데, 이거는 좀 뭐랄까, 좀 그 스트레스를 뒤에 받는다면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는 당장의 스트레스 확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일이야. 이것도 좀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팀꼬라지에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가요? 팀꼬라지인가? 이건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우리 팀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막 맡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거를 해버리는. 근데 보통 그러면 돌아가긴 하거든요. 돌아가기는 해요, 회사가. 이제 당연히 사실은 상사로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애들 만나면 화가 나긴 하죠. 일을 저따위로 하면서 돈을 저만큼 받는 거야? 약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말에 진짜 나 쉬고 있고, 예를 들면 막 계획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진짜 비싼 음식점 하나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주말에 업무 지시가 오는 거야. 김대리 지금 가가지고 이거 일 좀 해야겠는데? 근데 방금 예약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하면은, 자네는 본인의 일이 회사보다 먼저인가? 전화를 어떻게 꺼나요? 주말에도 업무를 지시할 정도의 회사면 사실 핸드폰 꺼놨다가 난리나요. 진짜 전화 한 4-5개 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나름 막상막하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사랑 주말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오빠분께서는 핸드폰을 꺼두시는군요. 약간 그 MZ한 곳이다, 거기. 거기 좀 되게 약간 MZ한 회사 느낌이네요. 하긴 근데 요즘은 전화도 전화고, 사실 요즘은 그 사내에서 있는 그
메신저를 쓰잖아요. 그래서 썼던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하긴 근데 이거는 업무 지시도 업무 지시지만은 이후에 그 팀꼬라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일을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 받긴 하겠네요. 계획이 하나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팀꼬라지가. 팀꼬라지로 한번 들어갑시다. 이건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정한 건 절대 안 바꾸려는 상사 대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좀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일본은 개꼰대네요, 그죠?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개꼰대인데, 근데 이거는 그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한번 정한 건 절대 안 바꾼다라는 건 본인이 약간 총대를 매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회사 업무를 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자는 웬만하면 상사가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팀원들이 해버리고 몇 번 좀 꺾이면 알아서 인사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는 개인적인 느낌일 수는 있는데,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얄밉고 짜증내요. 그러니까 돈은 지도 다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지도 돈 다 받는데 이거 너무 작다, 좀 키울게요. 이게 광고 보기 싫어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한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열받고, 얘가 나랑 같은이 아니잖아요. 보통 상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난 이 꼴 못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전 이거 고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사 대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잠시만요. 테스트 하나만 할게요. 문제가 없네요. 연락이 안 되는 직장.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도, 이것도 예를 들면 되게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딴 거 하겠다고 연락이 안 돼 버리면, 네, 안녕하세요. 버스 타는 모범생 8334님 반갑습니다. 현재는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안 받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얘한테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모르는 상사는 우리가 데이터를 좀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메신저 같은 게 잘 돼 있기도 하고 통화 녹음도 웬만하면 가능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내주면 괜찮은데, 연락이 안 되는 거는 너무 크리티컬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웬만하면 됐으면 좋겠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바쁠 때, 이때가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스트레스요.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사랑 비관적인 정망만 말하는 상사. 대책 없이 긍정적이다. 이것도 문제 커요. 대책 없는 것도. 차라리 비관적인 애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볼 때 그런 생각인 게,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다른 걸로 해보자 해서, 물론 이제 내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괜찮은 건데,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카페예요. 그냥 긍정적이야. 괜찮겠지. 막 자본을 쏟아부어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 자본을 쏟아부어.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안 돼. 이거 돈 이렇게 썼다가는 이거 금방 거덜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팀 금방 해체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압박이 돼요. 약간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처음만 그러다가 나중엔 우리 팀의 전망을 두고 이야기가 돼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건 차라리 미래 예측이라도 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팀이 해체되면 우리는 직장을 잃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 저는 이거는 대책 없이 긍정적인 게 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회사 일은 차라리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야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대책 없이 긍정적인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상사 대 능력은 좋지만 성격이 더러운 상사. 직장이야 뭐 다시 아유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요즘 큰일 납니다. 요즘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이제 취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요즘 진짜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진짜 웬만하면 자기가 한 군데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면 거의 계속 계시는 게 진짜 제일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조건 사생활이긴 하죠, 사실. 이거 저번 방송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아마 취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 겁니다. 근데 뭐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꿀팁을 드리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뭐랄까요. 맞아요. 저는 취준이셔서 관련된 이야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해봤는데 뭐 저는 사실 좀 일반적인 분들처럼 뭔가 대학교 뭐 취준 취업 이런 테크트리를 밟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거는 능력은 좋지만 성격 더러운 상사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건 절대 최악의 상사 월드컵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 되려면 능력도 없는데 성격까지 더러워야 돼요. 그러면 최악인데 이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보통 좀 진짜 나보다 못한 상사를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성격만 안 좋은 사람 볼 때가 있거든요. 능력이 좋으면 배울 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배운다든지 뭐 하는 스킬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사람 그거잖아요. 약간 내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거 다 보면서 막 주면 뭐 누구 대리 뭐 어디 놀러 갔던데 뭐 남자친구랑 간 거야 깔깔 극혐이야. 너무 싫어. 뭐 이번에 뭐 어디 놀러 갔던데 뭐 재밌었나 뭐 잘 봤나 이게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면 나중에 선까지 넘어요. 진짜 최악입니다. 난 이게 진짜 저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사생활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대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남자친구랑 갈 거야 깔깔 이거 저 몇 번 그 옆에서 들었어요. 와 진짜 최악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던 그 친구 표정이 개썩어 있었던 거를 좀 옆에서 봤어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에 한두 명 빌런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대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저는 이거는 막상 무조건 퇴근은 또 못 고를 것 같긴 해요.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직전에 일 시키면 내 퇴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감정 기복이 심하면 자꾸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게 일을 하는데 이제 보통 평소 자기의 그 감정을 담아서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버리면 진짜 일을 개판으로 하는 사람을 너무 애픈 거지.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나 좋아요 뭐 이렇게 해요 하다가 기분 딱 안 좋아지면 이거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요? 이거 양식이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것도 싫은데 감정 기복이 심하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노력까지 해줘야 돼요. 그 노릇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받아주는 건.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사 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상사.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하는 평소에 일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진짜 보면은. 최악입니다. 진짜로. 하여튼 남의 의견을 안 듣는 상사 대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저는 이거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상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 지 멋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근데 지 멋대로 한다는 거 어쨌든 상사잖아요. 아까랑 좀 비슷한 이유인데 결국에는 지가 뒤집었어요. 지가 잘 되거나 지가 뒤집어 쓰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얘가 능력이 있는 애면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금방 조정됩니다. 아니면 뒤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완벽한 빌런이 되게 좋죠.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잖아요. 프로젝트가 엎어져요. 계속 엎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해볼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 3일쯤 되면 갑자기 와서 미안한데 우리 그건 안 하게 될 것 같아 이래요. 이유를 물어보면 옆에 다른 사장님한테 들었대. 또는 자기 지인이 뭐 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뭐 얘기를 들었었대. 말이 계속 바뀌어요. 프로젝트가 계속 엎어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일을 무효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를 고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업무는 별로지만 성격은 좋은 상사 대 결정장애가 있는 상사. 업무는 별론데 성격은 좋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F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상사잖아요. 어쨌든 내 위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결국 이 사람이 다 떠맡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그러니까 저는 한번 이런 분이랑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업무를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밑에 직원들한테 약간 팀비로 막 고기도 막 쏘면서 우리 뭐 열심히 해보자 하기도 하고, 너무 미화된 기억만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분과 한번 일을 해봤지만 사람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결정장애가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전 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엎어졌으면 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막 나와요. 여기저기 의견이 나오면 그거 고려해볼게. 저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우리 생각할 게 많네 이러면서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밑에 있는 직원이 결정을 결국 해주거나 아니면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너네 이거 이렇게까지 진행 안 하면 안 돼 라면서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거나, 밑에서 직원이 약간 총대를 메고 얘기하죠. 저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런가? 빨리 해야 되나? 이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은근히 밑에 직원한테 그 총대를 이거 너가 하라고 한 거니까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위에서 봤을 때는 너 팀장인데 왜 남한테 이런 거를 하라 그래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둘 다 사실 만약에 아래 있는 직원이 되게 유능하면 둘 다 아래 있는 직원이 고생을 하는 건 맞는데 차라리 전자가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쪼리피클님 반갑습니다. 현재는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결정장애가 있다면요? 그러면 그 회사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사장들은 제 생각이지만 아래 직원에 결정하는 직원 하나 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동대장이다 딱 두는 거죠. 전자는 일이 좀 진행이 안 될 수 있지만 회사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격은 좋으니까 좀 뭐가 일이 안 풀렸다 뭐 했다 싶으면은 뭐 고기도 사주고. 쪼리피클님은 전자가 더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후자가 싫으신 건가요? 지금 싫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전자가 싫으시다. 모르겠어요. 저는 F라서 그런지 저는 차라리 후자가 좀 더, 그죠? 후자가 더 싫죠. 저도 후자 낫지 않나. 저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의욕이 없는 직장 상사 대 업무 체크를 너무 자주 하는 상사. 의욕이 없는 직장 상사.
요즘 사장은 오른팔 왼팔을 뽑는다면서요. 보통 기본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그 회사를 많이 다닌 적은 없어 완벽하게 그 사정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행동대장 하나랑 브레인 하나씩은 항상 대동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없지 않을까요? 아마 잘못하면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감옥 간대요.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딥한가요? 보통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또 저희는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약간 그 어두운 그게 좀 있군요. 의욕이 없는 상사가 더 싫으시다. 네가 가라. 받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의욕이 없는 직장 상사는 일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낸다. 야, 저는 제가 몇 억을 못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갔다 올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업무 체크를 너무 자주 하는 건 이게 말이야. 근데 약간 한 진짜 5분에서 10분마다 계속 사내 메신저가 울릴 수도 있지 않아요? 진짜 약간 좀 과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막 체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막 되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는 저거는 하는 거랑 의욕 없는 직장 상사 이 둘 중 하나인데 본인이 약간 성장할 만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전자인 것 같은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저는 후자가 더 싫을 것 같긴 해요. 괜찮 그러다 지쳐요. 자기 분에 약간 못해서 지치시는구나, 상사라서. 약간 성장이라는 카테고리로 본다면 전자가 좀 더 별로긴 하겠네요, 그죠? 저는 둘 다 예매하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좀 전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대 설명을 쓸데없이 길게 하는 상사. 무조건 전자입니다. 후자가 나아요. 이건 들어주면 됩니다. 이건 들어주면 되는데 전자 아까 얘기 드렸었죠. 카페 구독을 할 건데 리유저블 컵을 써야 되고 구독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메뉴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거면은 뭐 단가를 얼마를 맞춰야 되고 자기는 할 게 없어. 자기는 아는 게 없거든. 밑에 직원들한테 미친 듯이 시킵니다. 갈려나가요. 죽어나가죠. 후자는 그냥 들어주면 돼요. 후자는 들어주면 되는데 맞아요. 후자는 그냥 귀먹고 있으면 됩니다. 닭전입니다. 이건 생각할 게 없어. 이건 무조건 전자입니다. 자, 8강입니다. 수시로 지시를 번복한 상사 대 사소한 정보도 무조건 물어보는 상사. 일을 벌인다, 내일이 된다. 그렇죠. 정확하죠. 이거는 무조건 수시로 지시를 번복한 상사겠죠.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그 짜릿함은 진짜 겪어보시는 분들만 알지 않나. 내 일이 컨트롤 Z가 되는 거. 이거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전자로 갑니다.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상사 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이거는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그 인연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사생활까지 넘어오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건 내가 약간 일이 맛있는 거 주면 됨. 대부분 단순하네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건 내가 이제 일을 할 때만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건데 전자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것까지 가요. 나중에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약간 전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어디 갔는지 뭐 하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막 별의별 말이 안 되는 거 되게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주변에서 봤을 때 한번 과해가지고 좀 경험이 있으시군요. 감정 기복이 심한 거는 좀 문제기는 한데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긴 하죠. 좀 너무 굴러보셨던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 거기는 한데
사생활은 나중에는 진짜 그 아까 얘기 들었던 명절처럼 물어보잖아요. 뭐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돈은 모았냐, 야 뭐 예를 들면은 차 좋은 거 끌고 나면은 내 차 끌고 나면 야 뭐 네 돈에 그 차는 또 어떻게 샀냐, 이런 거 엄청 물어보거든요. 사생활에 막 관심이 많으면. 와, 둘 다 어렵기는 한데 그런가요? 저는 비슷한 걸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전자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쳐내기도 어렵고 너무 감시받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내 일상 하나하나 CCTV로. 인스타도 못 올려요. 카톡 프로필도 못 바꾸고. 그때 그건 있죠. 그래서 프로필, 오픈 프로필이라든지 그 프로필 기능 바꾸는 거. 이름이 뭐였지? 여튼 그런 거. 일단은 저는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후자도 되게 힘들긴 하죠. 후자도 힘들긴 한데 맞아요. 일단 저는 한번 전자로 골라보겠습니다. 멀티 프로필, 맞아요. 멀티 프로필이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 대 디테일이 너무 집착하는 직장 상사. 이거는 저는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디테일에 집착하는 거는 좀 조금 좋게 봐주면은 너무 완성을 잘 시키고 싶은 걸로 좀 생각이라도 들겠는데, 너무 중요할 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연락만 안 되나 그런 느낌이잖아. 결제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내 카톡도 안 봐. 일 진행은 안 돼. 당장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 이건 전자. 의욕 없는 직장 상사 대 결정장애가 있는 상사. 보통은 둘이 같이 있지 않나요? 보통 의욕이 없으면 결정장애도 있던데. 약간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결정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의욕이 없진 않단 말이죠. 보통 제 기억엔 의욕이 없으면 결정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싫어가 있지. 결정 싫어 장애가 있지. 이거는 전자로 갑시다. 이거는 전자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자로. 너무 큰 그림,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니까 대책 없이 일을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대책 없이 일만 벌이는 사람인 거랑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다. 너무 큰 그림만. 이거는 좀 대사 그게 답이긴 한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린다라는 거는 약간 좀 인간미가 있어 보여. 잘 어떻게 설득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일단 일을 버리잖아요. 이거는 후자예요. 일을 버리는 게 더 큰 문제야.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대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사. 보통 이 일을 크게 벌리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상사였던 것 같아요.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조리피클님은 이걸 고르셨는데, 그런 느낌이죠. 우리 팀 어떻게 굴러가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난 내일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 긍정적인 점 귀엽게 봐주면 되니까. 그래도 팀 꼬라지는 네가 이 팀을 관리하라고 지금 그 월급 받는 건데, 그 월급 받으면서 왜 팀 꼬라지를 안 살펴 느낌이니까 이거긴 하네요. 그죠? 맞아.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vs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자기 일을 안 하고 시키기만 해. 월급은 다 받아가. 이거는 또리피클님은 후자고 웨인스 중로님은 전자.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이거는 이제 몇 번 프로젝트가 몇 번 좀 엎어지는 느낌이죠.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전자는 자기 일을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월급은 받아가고. 근데 저도 전자예요. 왜냐면 이게 눈치 본다, 일을 거절 못한다, 전분의 일, 그것도 있는데, 저는 자기 일을 안 하고 시키기만 한다는 건 왠지 공을 가로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안 하고 시키기만 한다라는 건 이 팀에 어쨌든 뭔가 일이 들어오잖아요. 이 일이 들어오는데 위에 보고는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상사고 이 팀이 한 거를 누구누구 님께서 하셨습니다 보다 우리 팀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뭔가 눈치를 봐서 일이 생기거나 일이 엎어지면 일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내 일이 뺏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전자가 사장이면 월급을 많이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월급 많이 주면 돼요. 월급을. 개인적으로는 전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 근데 이것도 문제긴 한데 이 꼬라지를 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약간 그럼 퇴사해야죠. 그러면 퇴사해야죠. 짠돌이 직장 상사 대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이야, 이거는 무조건 후자죠. 짠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얼마나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사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인격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정도 만났으면은 좀 이해 좀 해줘라. 사실은 10년 정도 만났으면.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 대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결제할 때만 문제인 건데 얘는 뭔가 내 공을 뺏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갈수록 힘든 분들만 생길 겁니다. 저는 후자. 여기서 고르자면 여기 저는 후자. 의욕 없는 상사 대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상사. 쉽지 않네.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 얘는 의욕이 없어. 쉽지 않은데. 네, 저도 이거는 후자. 의욕이 없으면 그럴 의미가 되는데 이건 너무 사생활을 침범받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참 누군가한테 관심 받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는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상사일 것 같습니다. 일이 복사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일 복사 기계야. 이건 최악입니다. 얘도 별로긴 한데 10년 전 저는 이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다 완전 말짱 노르묵 되는 거잖아. 컨트롤 Z 되는 거잖아. 쉽지 않아. 잘못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것도 그렇죠. 되게 좋은 사회생활 팁이네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도.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대 팀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후자입니다. 그죠? 이게 일복사 기계이기 때문에 최악 투톱인데 저는 그래도 이거예요. 4강입니다. 수시로 지시를 번복한 상사 대 이것도 복사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건 약간 굳이 얘기하면 곱하기 1.5에서 2 느낌이거든요. 2를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건 약간 그 제곱이에요. 일이 제곱이 돼. 얘는 일이 제곱이 되는 느낌이야. 얘 곱하기 2, 얘는 제곱. 저는 얘 고르겠습니다. 사생활 대 근데 전자를 겪고 있음. 쉽지 않네요. 직장 인무도 화이팅입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일을 뺏어간다라는 느낌이면 저도 후자인 것 같긴 해요. 전자는 그냥 멀티 프로필 박아버리면 될 것 같긴 한데 피곤하긴 해도 이거는 좀 어렵죠. 최악의 결승전입니다.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대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못 고르겠는데. 난 이거 못 고르겠는데. 웨이트 중독님은 후자시고 저는 이제 제 경험은 사실 저는 너무 전자였던 사람을 만났어서 근데 이게 일을 벌이면 자꾸 진짜 일이 복사가 돼요. 계속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출근이 너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얘는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못 참겠어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로 우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랭킹이 있던데 주말에도 하시는 거를 제일 싫어하시고 수시 지시도 많네요. 의외로 제가 골랐던 거는 6위 그리고 감정기복은 3위랑 4위에 이제 사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음에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상 월드컵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최악의 직원 월드컵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마지막 이제 사연 라디오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월드컵에. 네, 우리 모든 빌런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 듣고 다음 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 듣고 왔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음 테스트로도 많이 듣는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튼 약속했었던 음식을 버거를 뿌릴 때가 됐는데요. 네, 일단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좀 참여자를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한 번씩만 쳐주세요. 아까 다른 분도 한 분 계셨는데. 네, 부활한 전학생 8230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웨이트 중독님이 뽑히셨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한두분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한번 뽑힌 분들은 제외하고 일단 방송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틀어놔야죠. 네, 쪼리피클님까지 세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제 웨이트 중독님을 제외를 하고 세 분이신가요? 한번 뽑히셨던 분에게는 네, 전설의 고인물 384 하나님. 네, 아까 첫 번째 거를 너무 빨리 뿌렸나봐요, 그죠? 아까는 딱 웨이트 중독님만 계셨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아예 지금 먼저 제 방송국에다가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제가 여기에다가 게시글을 써두겠습니다. 선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글을 써놓겠습니다. 네, 글을 썼고요. 웨이트 중독님은 처음에 당첨이 되셨으니까 이곳에다 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 계신 것 같죠? 네, 쪼리피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쪼리피클님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두 개는 오늘 11시쯤에 방송을 하려고 해서 그때까지 컨텐츠 한 번만 진행을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추첨을 남은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AI랑 대화를 하는 걸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포맷을 바꿨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사연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없어서 원래는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을 선택을 해서 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은 계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취직은 보시는데 X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도 받아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여튼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스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제 현업이랑 방송이랑 이것저것 다 제가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무물이 있잖아요. 스토리를 보면 그런 걸 또 해볼까 싶기는 한데 기존에 어쨌든 X를 보고 와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렇군요. 두 분 다 인싸시네요. 저는 인스타를 잘 안 하긴 하다 보니까 한번 조금 저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SNS를 두 개를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뭐 나쁘진 않을 수 있겠죠. 여튼
네,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원래는 이걸 좀 오래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상형 월드컵이죠. 이상형 월드컵이 좀 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사연을 조금 밖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인스타에도 올려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네, 오늘 가져온 사연은 저 위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좀 이쁘게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한번 봤었던 거고요.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사장님과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배달 전문점 카페에서 6개월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워낙 깐깐하고 실수한 건 절대 안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주변에서는 관두라고는 하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편집할 때 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에다가 메모장을 여기 띄우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부터 수습기간이 끝나고 실수한 건 월급에서 까고 준다. 이건 저도 처음에 사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내가 실수했으니까 까이는 게 맞겠지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월급에서 까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물장사 알잖아요. 원가 낮은 거. 근데 실수하면 그냥 커피 가격 그대로 까고 줍니다. 저도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실수하게 되네. 너무 속상해요.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과하다. 불법입니다. 아마 불법이라 알고 있고요. 불법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일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장사 알잖아요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원가가 낮던 날 말던 간에 이거 깎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제가 마감 알바고 다음날 사장님이 나오시는데 마감 못하고 간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문자를 보내십니다. 개 스트레스 받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빨대가 100% 채 안 채워져 있거나 약간 얼룩이 있으면 다 찍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말투가 내가 전에 말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면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십니다. 저도 제가 못하고 간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데 빨대가 80% 이상 차 있는데 이런 문자 받으면 화가 나네요. 가지가지 하네. 이거 너무 가지가지 한다. 이게 그거잖아요. 보통 이제 본인이 마감이고 사장님이 오픈에 나오신다라고 하면 아마 보통 사장님이 오픈할 때쯤에 마감 알바는 보통 자고 있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났는데 저걸 문자로 받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전 이런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옛날이에요. 그게 한 10년 정도 같은데 한 10년 정도 전에 일을 했던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침에 핸드폰 보기 겁나요. 진짜로. 하다못해 진짜 마감이 끝나도 한 2번, 3번은 더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 카페를 다시 한번. 그냥 돈 안 주려고 열심히 사시네요. 그니까요. 이렇게까지 어린애들한테 돈을 안 주고 싶을까 싶기도 한데 6월 초반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십니다. 여러 커피 머신과 기가 있어서 더운데 진짜 더워요. 카페 바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덥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요. 배달 전문점이라 어차피 손님이 없다.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직 에어컨 청소 안 했다고 아직까진 창문 열어면 괜찮을 거라고 하셔서 수긍했는데요. 손님께서 너무 덥다고 더위에 잘 안 타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손님이 있네요. 이거는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너무 더워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내 열 좀 식히려고 카페를 들어가요. 카페를 들어가는데 그 카페에 에어컨이 없는 거야. 나 그럼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진심 웃긴데요. 경기도 면접 수당 받으려고 면접 확인서 출력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걸 받으려고 면접 확인서를 출력해서 사장님한테 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사인 안 해주면 너는 5만 원 못 받는 거네 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고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무슨 의심이 되죠? 면접 확인서인데? 나 너한테 면접 받았다는 면접 확인서 좀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의심이 생길 게 있습니까? 근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런 이야기의 사연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첫 번째부터 그만두는 게 맞고요. 실수한 건 월급에서 까고 주는 건 전 난생 처음 들어요. 전 그래도 카페에서 한 8년 중 9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전 이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고요. 문자 보내는 것도 화나는데 에어컨까지 안 틀고, 아마 제 생각이지만 거의 99.9% 최저시급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망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족 같은 회사는 가지 말라는 건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잖아요. 그거 말고 한 가지를 좀 더 걸러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기 카페에 대해 내가 일하는 데에서 연력을 읊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열었고, 막 내가 이렇게 여기를 다듬어 왔고, 지금까지는 어떤 애들이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너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도망칠 준비를 하세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인데, 자기 매장을 너무너무 아끼시는 분이, 사실 이해는 하죠. 보통 카페 사장님들이 자기 카페를 사랑하고 애정하고 아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 두 개 로스가 나오면 난리를 친다든지 하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꿀팁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또는 내가 이 카페에 들어왔는데 연력을 읊는다? 저는 도망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튼 이제 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좀, 과연 정말 기계 같은 T라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조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내볼까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고. 자,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야, 이 정도면 아무리 기계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너무 심하다, 진짜로. 조금 해둔 거는 너가 정말 T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래인 겁니다.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도 억지로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사장님의 편을 들지, 아니면 기계도 인정을 하는 퇴사 루틴이 될지. 실수시 금요 차감 있네요.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임급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와, 그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절기 에어컨 미가동, 근로자, 이거는 기계도 인정합니다. 이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즉각적인 퇴사 통보. 그리고 이런 거 우리나라가 노동고용부가 생각보다 그 노동자의 편을 되게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쵸,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 마지막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혈압 터질 뻔했습니다. 부서 전체 회식에서. 네, 만두부님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일하다가 접시 같은 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기물 파손에 대한 얘기죠. 그게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상기할 수 없습니다. 판매가냐 원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릇을 깨거나 뭐 접시를 깨거나 컵을 깨거나, 저도 이런 적이 없어서, 이런 적은 있지만 돈을 내놔라 하고 그거를 대놓고 요구를 하는 업장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43조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일했을 때 계산에서 로스난 거 알바생 등이 메꾸라고 했는데 누가 불법이라고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것도 불법이에요. 요즘은 사실은 현금 있는 매장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도 현금을 쓰기는 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네요, 진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셉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라떼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 때는 이렇게 알려주는 기계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검색만 해도 잘 알려주고 든든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언제나 우리 아르바이트생 여러분의 편입니다. 절대로 부당하게 일하지 마시고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약간 뭐랄까, 그런 부당한 거 받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돈도 얼마 못 버는 그런 시대에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알바 풀타임으로도 안 써주잖아요. 다 파트타임으로 주휴수당도 안 받게끔 다 어떻게 해가지고 일하는데, 다들 화이팅입니다. 언젠가 빛이 든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혈압 터질 뻔했습니다. 부서 전체 회식이 있어서 막내 대리인 제가 한 달 전부터 소고기집 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메모장. 근데 오늘 오후에 신입이 갑자기 저한테 저 오늘 회식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7시 필라테스 예약했던 걸 깜빡했네요. 필수 참여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러고 진짜로 쌩 가버렸네요. 부장님은 극대노에서 저한테 애들 어떻게 관리하냐고 쌍욕을 하시고 식당도 당일 취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신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꼰대인 건가요? 나왔습니다. 회식 초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회식을 회사에서 조금 가끔 보면 우리의 스케줄과는 다르게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가 일을 했을 때는 사실상 이 회식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수 코스였던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또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꼭 이게 필수인 건가? 그냥 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업무의 연장선을 우리가 이제 이 회사 밖에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그게 아니면 이 회사에서 전부 다 마무리를 할 것이냐인 건데, 근데 이제 보통 한 달 전부터 회식을 잡았다라는 건 사실은 참여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회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너무 이해를 하죠. 전 진짜 100분 공감할 수 있는데 가끔 커지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인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냥 맛있는 밥 먹는다 생각하고 회식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회식에 너무 참여하기 싫었던 게, 저는 이제 사실 술이 입에 닿는 걸 되게 싫어해요. 혀에 닿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약간 소주 이렇게 털어 마시는 편인데, 당시에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저희 팀의 부사장님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 모습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격지심을 느끼셨나봐요. 술자리만 있으면 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잘 마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먼저 꼬라요. 그럼 또 그분을 챙기는 건 저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는다 치고 그냥 오늘
밥값 좀 굳었다 생각하고 빨리 그냥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AI한테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좀 최악의 회식이 좀 있으셨나요? 진짜 좀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회식? 저는 사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있는데, 한 번은 그 같이 일했던 여직원을 좀 술을 드셨어요. 그 어르신분들이 술을 좀 드시고 좀 안 좋은 발언을 좀 한 거죠.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는. 다행히 그 친구가 꽤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던 거 알면 저는 그냥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그 친구도 딱히 그 회사에 미련이 있던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잘 해결을 했는데, 참 회식이라는 게 저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죠? 회식 이슈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입니다. 신입사원의 치명적인 오류. 자율이라 할지라도 1개월 전에 확정된 일에 대해서는 당일 통보를 취소하고 하는 것은 약속 불이행입니다. 부장님의 책임 전가. 근데 이것도 문제긴 해요. 아니 나는 분명 다 중간에 다 하라고 하고 했는데, 아니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대리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어쩐담? 생각보다 오늘은 AI가 맞는 말을 해서 AI한테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나름 그 유튜브 각을 뽑아보려고 한번 이 친구를 패는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는데, 오늘의 AI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한번 2가지 사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를 좀 더 준비를 했었는데 이상형 월드컵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송에 남아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는 싶은데, 이제 조금 이런 일에 있어서 사연을 사실 좀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사연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설의 고인물님 오늘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시청자 추천. 네, 다시 한번 참여자를 모집해 보겠습니다. 네, 2분 모집을 할 거고 사이버거 세트 2개를 준비를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채팅을 조금 쳐주세요. 그러셔야지만 저희가 참여자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채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해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좀 넘겨야 되니까요. 이렇게 2분이면은 2분한테만 드리게 되겠네요. 그죠? 부활한전 학생님이랑 한두분님만 드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은 뭐 굳이 추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게시글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놨으니까요. 거기에 댓글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한 전학생님과 완두부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면 사실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제가 게릴라 게임 방송이라고 적어놨었는데요. 어떤 게임을 좀 해볼까 하다가 예전부터 한번 좀 해보고 싶었었던 오브라디네호의 귀환이라는 게임을 내일 8시 이후에 잠깐 들러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요,
우리가 또 빌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빌런에게 노래를 바치며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화요일이신데 조금만 또 기다리게 되면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아마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2일까지만 쉬던가요? 여튼 3일의 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2일이군요. 이게 택배를 하면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또 애매하네요. 여튼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그리고 좀 오늘 열심히 또 직장 상사들을 욕해봤는데 나름 또 좀 털어내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